며칠 전인가? 초등학교 그 꼬맹이 조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상장 주는 것도 이제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여행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없애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축구 이런 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없앴다. 이게 그 공교육 자체가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모두를 이렇게 모아서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건 인종, 성별, 나이, 지능 모든 걸 다 넘어서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한꺼번에 모두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책을 내신 분들이 빈민촌에서 한번 살아보셨는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뭐 저보고 예전에 한번 댓글에 너는 어떤 고생을 했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이 고생을 안 한다고 까내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했던 고생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 안 했을 뿐이지 제 제자들은 좀 알아요. 예, 알고요. 제가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반적인 외관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걸어 다니거나 뭐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신체적 좀 불편함이 많은데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제 자존심이라 통증이 있고 뭐가 없어도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고생이죠.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이제 물리 시험 얼마 안 남았었는데 한 8년 전인가 저한테 선생님 몸이랑 제 몸이랑 하루만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리 시험을 잘 보게 그랬어요. 단 1분만 바꿔도 너를 아마 비명을 지를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성 통증에 시달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몸이 아파요. 생각보다 관절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몸에 불편한 구간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이제 겉만 번지르르한 약간 태모산 같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생이라는 거를 시켜봐야 되는 어떤 주교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이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좀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제 다 컸거나 나이가 먹고 여러 명을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아는데 왜 그런 농담을 해요. 맘카페에 가면 아이들 첫째 아이의 연령이 학부모의 정신 연령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공교육이잖아요.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공교육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특히나 실무는 교감 선생님이 다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들이 거의 죽어나시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축구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축구를 없애라 그래서 없앴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결정하는 교육청의 윗부분의 문제라고 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모조리 다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망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아이에 대한 어떤 지도나 아이에 대한 어떤 훈육 강화로 가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근본을 어긋나는 게 많아요. 아이는 미숙할 수 있고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한테는 무조건 관용적으로 다 이해해주고 대화를 해야 돼라고 하지만 그걸 관리 감독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어른한테는 더 강하고 더 빡센 기준을 들이밀면 결과적으로는 보호가 아니라 그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얘기를 확장해서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알바 구하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요즘 애들이 알바를 많이 못 구해요. 이 알바를 구하는 것도 참 쉽지도 않고 이 알바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지금 AI나 로봇으로 인해서 직장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을 올려라고 얘기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결국에는 더 기계와 인공지능 발전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거면 너도 사업체 운영하니? 내가 말했지. 어설픈 자료 찾아보지 말고 사업체를 진짜 운영을 해봐요. 못 뽑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블라인드라 그래서 학벌도 보지 말고 애 사진도 안 나와. 아니 사람을 얼굴을 보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떤 애가 써놨더만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표독스럽다고. 저 원래 표독스럽고 말도 세게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야.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도 못 보게. 근데 막상 현장에 와보면 얘가 알바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산책을 나온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업주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면 결국에 고용이 축소가 됩니다. 보호법들이 너무 많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래도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마트 규제법 기억나세요? 그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마트를 규제를 했어. 그래서 마트 영업시간부터 다 규제를 하니까 더 웃긴 거 아세요? 재래시장 매출이 마트가 문 닫는 날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그 시장을 누구한테 뺏겨? 그 시장을 쿠팡 뭐 이런 데다 뺏긴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마트도 문 닫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제서 부랴부랴 마트 새벽 배송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쿠팡에 새벽 배송하는 담당 기사님들이 불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 이거 근로자들 학대하는 거다. 아무도 학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당사자는 아무도 학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학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억제해서, 그래서 마트가 지금 뭐 재래시장이 살아났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마트는 또 새벽 배송을 열어주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보호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보호고, 보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또는 그 약자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먼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가 책임, 누가 책임. 그러니까 보호만이 아이들을 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지키게끔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뭘 없애고 체육 시간에 뭐를 하면 안 되고, 요즘엔 내가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이 심하다고 항의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도 못 떠먹을 정도면 애가 이상이 있는 거죠. 초등학생 정도 됐는데. 그리고 그 물병은 본인이 챙겨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보호가 과연 아이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도겠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고 아이들은 항상 보호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혼나고 훈육받고 제재받아도 됩니다. 그 제재가 합당하다면 아이는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울 겁니다. 무조건 자유롭고 보호만 한다고 아이가 이쁘고 아름답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몸집만 커진 아이가 될 뿐이죠. 지금도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독립도 못한 키보드 워리어들 많잖아요. 학부모님들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